자, 여러분 두 번째 시간 396페이지로 오세요. 자, 우리 국민연금제도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 1번에 공적연금제도. 자, 사회보험형 공적연금제도 밑줄. 자, 그 다음에 가로 1번에 보험원칙. 그리고 강제가입, 가입이 강제. 근데 그 밑에 줄이 중요해요.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서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소득 재분배는 수직적 소득 재분배겠죠. 네, 됐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여러분, 왼쪽에다가 써주세요. 자, 두 번째로 국민연금은 노령, 그 다음에 장애, 사망, 이 세 가지 위험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노령, 장애, 사망. 자, 그래서 3번에 국민연금제도의 특징은 나머지는 다 위에서 봤는데, 4번 다양한 혜택에서 노령 동그라미, 장애 동그라미, 유족. 근데 유족이 이제 사망이라는 위험에 대해서 그 남은 가족들에게 주는 거니까 사망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위험. 위험으로 얘기하면 노령, 장애, 사망. 그 다음에 연금 이름으로 얘기하면 노령, 장애, 유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나라의 국민연금제도의 연혁이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 397페이지 첫 번째 줄에 1988년에 시행되었다. 서울올림픽이 있었던 해죠. 88년. 그리고 또 밑에 5번에 동그라미 3번에 1999년 4월부터 전국민 연금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면 자, 국민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물론 그 전에 공무원연금은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1960년부터 있었는데, 국민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됐던 건 88. 그치? 그 다음에 이것이 확대된 건, 전국민으로 확대된 건 99. 다. 8땡, 9땡이니까 외우기 쉽죠? 연도 정도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대상 보겠습니다. 자, 국내 거주구민 당연할 거고,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가입 대상이 됩니다. 가입 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 자, 그 다음에 당연 적용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들 1번 밑줄 그어야 되죠.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 우체국 직원. 이들은 왜 그럴까요? 별도의 연금이 있는 거죠. 공무원 연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국민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묶이지 않는 거죠. 이들은. 자, 그 다음에 가입자의 유형 볼게요. 가입자의 유형. 자, 사업장 가입자가 있다. 사업장 가입자. 그거는 현재, 자, 동그라미 1번에 사용자 및 근로자. 사용자도 포함되는 거예요. 사용자 및 근로자는 사업장 형태로 국민연금에 가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 가입자는 이제, 지금 일하고 있거나, 사업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지역 가입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임의 가입자. 자, 임의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두 번째 줄 중요한 말이죠. 본인이 신청해서 가입한 사람. 자, 대표적인 사례도 알아두세요. 배우자가 직장 가입자야. 그러면 나는 직장이 없으니까 포함이 안 되겠지. 근데 나도 국민연금 들고 싶어. 그럴 땐 임의 가입자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당연 가입자는 아니에요. 당연 가입자와 이제 당연 가입자가 아니라 임의 가입자다. 임의 가입자. 자, 그다음 임의 계속 가입자. 자, 임의 계속 가입자는 뭐냐면 가입 기간이 부족해서 연금을 못 받아. 그래서 나는 연장해서 65세까지 계속 나는 돈을 낼게요. 그래서 이제 가입 기간을 채워가지고 국민연금을 받을게요. 라고 하는 거. 자, 두 번째 줄.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해 가입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자격 상실 시기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연금급여의 특징 보겠습니다. 1번 별표 치시고, 연금 슬라이드 제도. 연금 슬라이드 제도. 자, 이거 슬라이드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이렇게 연결시킨다는 거야. 겹치게 한다는 거야. 자, 뭘 겹치게 하냐면, 자, 첫 번째 줄 후단에 물가 수준 변화에 연금 급여를 연동시킨다. 이걸 슬라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물가 수준의 변화에 연금 급여를 연동시킴으로써 자, 두 번째 줄 실질 구매력을 유지시킨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연금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크레딧 제도. 자, 크레딧 제도라는 것은 약간 특혜를 좀 주는 거예요. 특혜를 좀 주는 거고, 우리나라는 지금 출산, 동그라미, 군복무 두 가지 경우에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제 출산 수에 따라서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출산 후 보육하는 것도 이제 기간으로 인정을 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6개월 이상의 복무 기간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군복무 기간도. 그걸 크레딧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제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와서 399페이지로 와서 자, 급여의 구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의 구성. 자, 급여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으로 되어 있고요. 기본연금액을 잘 알아둬야 되는데, 자, 기본연금액은 균등 부분과 소득 비례 부분이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이 균등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균등 부분은 자, 가입자 개인의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정액으로 결정되어 있어서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 아까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례가 뭐다? 자, 기본연금액의 균등 부분을 두고 있다. 자, 누구나 똑같이 받는 금액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구간은 자, 이제 소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소득 분배 기능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급여 수준 보도록 할게요. 자, 급여 수준. 자, 급여 수준은 됐고요. 그러면 가로 3번에 가로 3번에 완전 노령연금의 수급 연령도 60세 이상이었으나 2013년도에는 61세. 그 다음부터 계속 1년씩 2018년도에는 62세. 그죠? 그 다음에 2023년부터는 63세.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서 2033년까지는 65세가 되게 하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에게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포인트는 5년마다예요. 5년마다. 5년마다 1년씩. 이걸 잊지 마세요. 언제서부터? 2013년부터 1년 가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급여의 종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노령연금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이고요. 자,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돼야 돼요. 10년. 그래서 아까 10년 이상이 못 채워졌을 경우에는 65세까지 연장해서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0년 이상이고, 자, 60세 오타입니다. 이후부터 평생 지급되는 연금이다. 60세 이후부터 평생 지급되는 연금이다. 자, 그런데 조기 노령연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일단 가입 조건, 그러니까 이제 급여 조건이 채워져야겠지. 10년, 가입 기간 10년이 채워진 상태에서 55세가 있는데 이미 소득이 없어.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면 이제 지급되는 연금을 우리가 조기 노령연금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조기 노령연금을 다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기본연금액의 70%를 지급한다. 체크해 두시고,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00페이지
2번 장애연금. 장애연금 올해 출제됐어요. 2021년 출제됐습니다. 장애연금. 자, 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아있을 때 장애 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을 장애연금이라고 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유족연금. 자, 가입자, 노령연금의 수급권자, 장애 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자, 여기서 가입자라고 하는 것은 아직 노령연금 수급분 못 받는 정도의 나이에 있는 사람도 사망할 수 있죠. 자,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반환일시금. 자, 60세에 도달했으나 국내에서 국외로 이주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됐다고 한다면 그동안 냈던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다시 이미 60세에 도달해서 더 이상 돈을 낼 수 없거나 아니면 국내 거주자인데 국내가 아니라 국외로 이주했거나 등의 더 이상 가입 조건을 채울 수 없는 경우에 한꺼번에 반환되는 돈을 우리가 반환 일시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은 3번의 유족연금이랑 이어주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유족연금도 유족이 있을 때는 유족연금 받을 수 있는 거지. 유족이 없어.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유족이 없어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자,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생계 유지를 함께 하던 사람에게 지급하는 생계 유지를 함께 하던 사람에게 지급한다.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의 재원 볼게요. 재원. 자, 당연히 보험료와 운용 수익과 국민연금 가지고 뭐 투자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운용 수익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때로는 부족하고 경우에 국가에서 보조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그래서 일단 보험료 산정. 자, 동그라미 2번에만 밑줄 쳐주세요. 2005년 7월부터 기준 소득월액의 9%. 그러니까 사업장 가입자가 중요해요. 사업자 가입자는 당연히 4.5%를 회사에서 낼 것이고 또 4.5%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월급 타잖아요. 월급 타면 이제 이 사대보험 다 이제 징수되고 이제 받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연금의 액수가 제일 커요.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 벌면 9만 원 갖고 간다는 거야. 그 대신에 이제 사업장이면 근로자면 100만 원 벌면 4만 5천 원 갖고 가고 나머지 4만 5천 원은 회사 돈으로 채워준다는 거지. 이게 되죠? 국민연금 액수가 꽤 커요. 자, 그 다음에 자, 국민연금 운영 주체는 보건복지부가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자, 책임은 보건복지부가 지고 집행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한다. 책임은 보건복지부가 지고 집행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한다. 자, 그 정도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건강보험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의료와 관련해서 어떤 보장제도가 있는지를 먼저 좀 개괄적으로 좀 본 다음에 건강보험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크게는 우리 책에는 자, NHI 방식. 자, NHI 방식이 있고, 자, 그 다음에 NHS 방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 NHI 방식은
SHA라고도 많이 표현합니다. SHA. 자, A는 내셔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는 소셜이 됩니다. 소셜. 근데, 자, 국민보험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이거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사회건강보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뜻이죠. 그래서, 소셜 헬스 인슈런스 요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자 그래서 자 일단 우리나라 방식이죠. NHI 혹은 우리나라 방식은 NHI라고 얘기해도 되고 SHI라고 얘기해도 돼요. 시험에서 여러분 나오면 낯설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 가로 5번에 한국 동그라미 쳐주세요. 한국. 자, 그리고 이것은 일명 비스마르크 방식이라고 얘기하나. 비스마르크. 사람 이름이죠. 비스마르크 방식. 그 다음에 1번으로 올라가셔서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강보험 얘기하는 겁니다.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는 형태. 자, 일단 가장 큰 특징은 NHS랑 가장 큰 특징은 재원입니다. 재원. 자, 재원이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재원이 보험료가 되는 거예요. 보험료. 자, 보험료. 이거는 뭐가 될까요? 조세가 돼요. 조세. NHS는 요 차이가 가장 큽니다. 자, 그래서 특징, 보험자가 보험료를 재원으로 의료 보장을 한다. 국민의 1차적 비용 부담 의무가 전제된 제도이다. 자, 그걸 일단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NHS 볼게요. NHS. 자, NHS는 중간에 일원화된 재정, 행정 체계. 자, 일원화된 재정 행정 체계는 뭐냐면, 재정도 국가 것으로 하고, 행정도 국가가 직접 하는, 그거를 NHS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죠. 그 403페이지에 채택국가에서 영국은 일단 동그라미 쳐주시고. 자, 그리고 장점에는 소득지분배 효과 밑줄. 그 다음에, 위로 올라오셔서 가로 2번에 자, 중간부터 밑줄을 보세요. 급여의 범위도 치료뿐 아니라 예방 및 건강 증진 도모 책임이 있다. 자, 보세요. 자, 여기서 I는 뭐야? 그랬지? I는 보험이야. 치료비를 보험료로 내주는 거를 NHI 방식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여러분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그러니까 보험 치료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도 NHS에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소득지분배 효과 봤죠? 자, 그리고 박스 볼게요. 박스.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한다. 내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언제든지 나는 국민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발생하겠죠. 역선택의 문제도 발생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내려오셔서 박스 다시 한번 볼게요. 박스에서 NHS에서 전국민 체크해줘요. 전국민. 자, NHI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강제가입이 원칙이지만. 자, 그 다음에 재원이 제일 중요하겠죠. 보험료, 일부 국고 지원. 하지만 NHS는 정부의 일반 조서로 다 해결한다. 자, 그 다음에 급여 내용도 중요하죠. NHI는 치료 중심이라고 한다면 NHS는 예방 중심적이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식이 민영입니다. 민영. 그 완전히 결을 달리하는 거예요. 민영. 민간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민간에 맡겨버린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 제가 저희 작은 아버지 얘기해줬죠. 미국에서 보험가입이 안 돼가지고 본인이 그 암에 걸렸었는데 그걸 몰랐어.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다 해줬을 텐데, 그죠? 그런 거. 자, 됐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 알아두세요. 미국. 그 다음에 진료비 본인 부담제. 자, 진료비 본인 부담제라는 건 이유 뭔지만 알려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로 1번에 진료비 일부가 환자가 부담하게 하는 제도. 우리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병원 가면 항상 뭐 3,000원, 6,000원 정도는 내고 오죠. 그걸 우리가 본인 부담금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관리 운영 방식 보도록 할게요. 관리 운영 방식. 자, 관리 운영 방식에도 별로 볼 거 없고요. 자, 진료비 지불 방법 별표 2개 쳐주세요. 진료비 지불 방법이 시험 잘 나옵니다. 진료비 지불 방법. 자, 보겠습니다. 일단 행위별 수가제, 행위수가제라고도 부르는데 행위별 수가제. 자, 우리나라가 이제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고 있죠. 채택하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 플러스 포괄 수가제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은 행위별 수가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한 모든 의료 서비스를 항목별로 계산한 다음에 그 총액으로 진료비를 책정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병원에 많이 가면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총액계약제 보도록 할게요. 총액계약제. 총액계약제는 1년에 일괄적으로 보험료를 의료기관에 줍니다. 의료기관에게 올해는 국민들이 한 1,000만 원, 국민들한테 한 1,000만 원만 써. 의료비로 니네가 한 1,000만 원어치만 서비스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1,000만 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한 10억이라고 할까? 10억도 말도 안 될 것 같은데. 자, 그런 식으로 총액을 정해주는 거예요. 자, 장점은 과잉 진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과잉해서 진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받는 돈은 똑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 과소진료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거기 2번에 크림 떠내기라고 있죠. 크림 스킵. 그거는 다른 말로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덕적 해이라고 옆에 써주세요. 자, 크림 떠내기는 뭐냐면 자, 내가 1년에 쓸 수 있는 의료비가, 내가 의료비 서비스 할 수 있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한 병원이라고 치면 의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00만 원이야. 근데 800만 원짜리 환자가 들어왔어.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죠. 비용이 많이 드는 환자는 기피하는 거야. 그리고 비용이 조금 해서 좀 남았어 보면 이제 어차피 한꺼번에 받은 거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고위험 환자 또는 많은 비용이 드는 환자를 기피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을 크림 떠내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괄수가제. 포괄수가제는 질병군에 따라 정액의 수가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질병군에 따라서. 자, 그래서 어떤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질병으로 왔느냐 안 왔느냐가 중요한 거죠. 질병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2023년부터 금액이 많이 드는 수술 부분에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번에 그걸 좀 알아두십시오, 여러분. 백내장, 맹장, 편도, 탈장, 자궁 및 자궁 부속기 수술, 제왕절개 분만에 관련해서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자, 그리고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또 어떤 질병인지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환자의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급받는 방식을 인두제라고 얘기하는데, 자, 어쨌든, 자, 여러분에게 4가지 이제 급여 지급 방식을 얘기했어요. 4가지. 진료비 지급 방식, 진료비 지불 방법을 얘기했는데,
자, 행위수과제하고 포괄수과제가 중요하겠죠. 행위수과제하고 포괄수과제가 중요합니다. 자, 다음. 자, 국민건강보험. 이제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건강보험의 특성 별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국민건강보험은 부담 능력에 따른 차등 부담이에요. 여기서 부담 능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득과 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득 수준과 재산 수준에 따라서 내는 보험료가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없는 살림에 중고차를 사는 바람에 갑자기 보험료가 늘어서 아버지한테 혼났다. 이런 얘기 했죠. 그런 게 이제 이 부담 능력에 따른 차등 부담 때문에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보험급여의 균등한 수혜는 보시면 되겠고, 3번이 중요하겠죠. 1번 별표, 3번 별표. 보험료 납부의 강제성. 자, 그 다음에 단기보험도 중요합니다. 단기보험. 자, 우리나라는 1년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자, 1년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한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대출 받거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러면 그 과정에서 그쪽에서 이 건강보험료 관련한 증빙서를 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가 1년에 한 번씩 내줘야 돼요. 왜냐면 바뀌니까 계속. 그걸로 여러분의 소득 수준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계속 바뀌니까 1년을 기준으로 한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의 기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보장 기능 당연하겠죠. 자, 사회연대 기능 당연하겠고, 그 다음에 소득지분배 기능 당연하겠죠. 자, 소득지분배 기능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동그라미 2번입니다. 각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즉 소득과 재산에 따른, 즉 부담 능력에 따른 부담 능력과 그렇게 이제 재원을 조성하죠. 재원을 조성할 때는. 근데 급여를 제공할 때는 돈을 많이 냈으니까 당신은 특급 병원으로 가세요. 당신은 병원에 더 자주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죠. 모두가 다 똑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 연역은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일단 최초로 의료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게 1963년. 그 다음에 1963년은 임의적이었어요. 임의적이라는 것은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때였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근데 1976년부터 의료보험이라는 이름으로 강제 가입을 시킵니다. 강제. 그리고 드디어 1989년에 전 국민이 의료보장을 갖게 되죠. 그리고 2000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됩니다. 이 얘기는 이제 2000년부터 우리는 의료보험이 아니라 건강보험으로 통합된 겁니다. 거기다가 2007년에는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이 개정이 돼서 이 건강보험료를 거둘 때 같이 걷기 시작하는 거죠. 2007년도.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국민건강보험의 주요 내용은 408페이지는 안 보셔도 되고요. 409페이지에서 자, 마찬가지로 직장가입자가 있고요. 지역가입자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거기에서 직장가입자 에서 피부양자의 동그라미 쳐주세요. 피부양자.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 다니고 있어도 내가 나의 부양을 받는 사람도 건강보험에 그러니까 직장가입자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직장가입자면 나도 거기에
아버지의 피부양자다. 그럼 나도 보험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료 보험의 재원 및 운영. 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동그라미 2번.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한선을 정할 수 있고, 자, 사용자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한다. 자, 관리운영 체계. 네, 똑같아요. 책임지고 총괄 운영하는 곳은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행기관. 자, 보험급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급여. 자, 보험급여는 여러분, 보험급여가 돈하고 여러분 현금하고 같이 있어요. 자, 일단 요양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요양급여라는 것은 우리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이제 의료 서비스를 말하는 겁니다. 요양급여. 그 다음에 우리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작은아버지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2년마다 1회가 보통이에요. 2년마다 한 번씩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받은 사람은 올해까지 연장해주고, 뭐 원래는 2년마다 한 번씩 딱 정해진 해에만 받아야 되거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요 몇 년은 지금 약간 좀 유예를 주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못 오는 사람들 생각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현금급여 볼게요. 현금급여는 이제 돈을 주는 거야. 돈을 주는 거. 자,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4번 본인부담 상환제도입니다. 자, 이거 뭐냐면 일단 고액 중증 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도 많이 나가겠지만 본인 부담금도 그만큼 크겠죠. 그래서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어떻게 하느냐? 동그라미 2번 411페이지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10분의 1로 나누어 상한을 정하고 가입자가 1년간 지불한 의료비 중 본인 부담 총액이 개인 상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되셨죠?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잠깐 끊었다가 노인정기 영어부터 다시 합시다.